없어요. 근데 수1을 잘하려면 수3을 잘해야 되고 네. 중학교 수학도 잘해야 되고 도형도 잘해야 되고 미적을 잘하려면 수원수도 다 잘해야 되고 눈물 나죠, 그렇죠? 네. 학통은 하지만 상관없어요. 네. 그래서 그나마 학통이 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오늘 할 내용 제목이 뭐냐면 확률 분포야. 네. 너 어릴 때 중학교 때 도수 분포 이런 거 배웠지 않냐? 네. 그치? 도수 분포가 뭐였어? 도수 분포. 도수 그래서 손이 아니라 도수가 뭐야? 도수. 너 문과면은 사회 이런 거 배우잖아. 네. 거기서 도수 분포 이런 거 배울 텐데 안 배우나? 그래요? 자 어쨌든 도수라는 건 말 그대로 수를 센다는 거야. 그럼 도수 분포표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각각의 나와 있는 거를 정리를 딱딱딱 해서 통계가 별거 없어요. 통계는 일단 정리거든. 네. 정리를 해서 기억나? 막 계급 이런 거 했던 거. 여기서 100점부터 아. 80점에서부터 100점 사이, 네. 60점에서 80점 사이 그런 걸 막 계급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 계급별로 뭘 세요? 사람 수를 세요. 그럼 그걸 뭐라고 해? 도수라고 하는 거야. 그럼 그렇게 다 일일이 다 해가지고 표를 만들면 그걸 뭐라고 하는 거야? 도수 분포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일단 통계라는 것 자체가 자 일단 얘는 정확한 항목이니까 정확하지 않은 항목이니까 정확하지 않은 항목이에요. 왜냐면 너무 많은 자료가 있으면 네. 일일이 다 하기 너무 귀찮아 안 귀찮아? 귀찮아. 다 보기엔 너무 데이터가 방대하잖아. 그걸 싹 정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점에서 만약에 내가 계급의 크기를 10이라 한다면 10점에서 20점까지 다 뭐 한 걸로 보고 같은 걸로 보잖아. 그러니까 부정확하지. 20점에서 30점은 다 뭐 한 걸로 봐. 같은 걸로 보잖아. 네. 그걸 나중에 생각할 때 걔를 몇 점으로 생각해? 20점에서 30점 25점으로 생각하는 거야. 네. 기억나? 네. 30점에서 40점은 35점으로 생각하는 거라고. 네. 그런 거 평균 구할 때.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정확한 항목이 아니에요. 왜 정확한 항목? 그러니까 진짜 정확하다는 건 다 데이터베이스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너무 힘드니까 그걸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게 뭐예요? 통계인 거잖아. 네. 그러니까 정확한 항목이 아니야. 그럼 이 정확하지 않은 항목이 아니지만 왜 하는 걸까요? 결국 통계는 통계청 막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네. 뭐 하는 거야? 통계를 통해서 결국 뭐냐면 흐름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니네 반이 잘하냐, 우리 반이 공부 잘하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뭘로 해야 돼? 니네 반 1등이랑 우리 반 1등이랑 비교하는 거야? 아니잖아. 니네 반 반평균과 우리 반은 뭐예요? 반평균을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해죠? 너네 반에 압도적인 1등이 있다고 해서 네. 너네 반이 우리 반보다 공부 잘한다고 보장은 못하잖아. 네. 이해했어? 그러니까 통계는 결국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자료를 뭐하고 자료를 모으는데 자료를 모으기 전에 모으면 뭐 어쩌라고 너네 반 기준으로 봐도 니네 반 애들의 키를 모을 수도 있는 거고 네. 점수를 모을 수도 있는 거고 네. 이해했어?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일단은 뭘 선정해야 될까? 자료. 그 자료에 그냥 주제를 선정해야지. 근데 주제를 뭐가 뭐죠? 주제가 있어야 돼요. 이해해서 주제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자료를 모으는 거예요. 네. 자료를 모으고 그냥 가만히야? 모아서 뭐 해야 돼? 통계 내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그 자료 모은 걸 대표하는 대표값을 구하는 거야. 그래서 대표값과 또 그리고 자 너네는 지금 20명밖에 안 되지 한 말에 몇 명이냐? 20명. 그거밖에 안 되지만 선생님 시절 때는 40명 이렇게 됐던 시절이야. 그러면 나보다 더 있어도 50명 넘어갔던 시절이에요. 네. 그때랑 지금이랑 똑같겠어요? 반에서 1등이? 아니. 완전 다르지 느낌이. 자 20등에서 1등 하는 거랑 네. 50명에서 1등 하는 거는 느낌 다르잖아. 그러니까 사람 수에 따라서 체감이 다른 거야. 그치? 네. 그렇기 때문에 대표값도 중요해. 네. 그 대표값도 그 단평균도 결국은 다 더한 다음에 전체 인구수를 나누는 이유가 그런 거죠.
평균이 네. 다 더한 다음에 인구수로 나누잖아. 네. 그래야지 모함 값이 되는 거야. 동등하게 비교가 되는 거죠. 네. 이해했어? 30명이 반과 몇 명이 반이? 20명. 그렇지, 동등하게 비교가 되는 거란 말이야. 네. 근데 이제 또 있어요. 만약에 이거 자, 너네 학교 애들이랑 우리 반이랑 너네 반이랑 평균이 똑같지만 네. 자, 4년제 대학에 입학하는 사람의 수도 같을까요? 아니지.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너네 반은 압도적 1등하고 네. 공부 못하는 대다수가 많다면 네. 우리 반 다 고만고만하게 잘해. 네. 그러면 4년제 대학은 누가 더 많이 가겠어요? 선생님. 그게 당연하죠. 네.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삼포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세 가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주제를 뭐하고? 선정. 선정을 해서 그거에 대한 자료를 모으고 모아서 끝이 아니라 뭐랑 뭐를 구한다? 대표가. 그 자료의 대표값과 삼포도를 구하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통계의 목표예요. 네. 그럼 이때 주제 선정, 뭐 키, 몸무게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걸 우리가 이제 뭐 하냐면 확률 분포에서는 확률 분포가 뭔지는 좀 더 설명해 줄게요. 확률 분포에서는 이 주제가 다른 말로 뭐냐면 확률 변수예요. 확률 변수. 그리고 보통 확률 변수 라지 x 이렇게 씁니다. 아시겠죠? 그럼 모았어. 네. 그렇지? 모으는데 모으는 걸 이제 정리를 탁탁탁 할 거란 말이야. 네. 그 정리를 하는 방법이 이 확률 변수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뉘어요. 네. 어떻게 나뉘냐면 잘 봐. 얘가 2, 3이 있고 연속이 있어요. 2, 3 확률 변수가 있는 거고 연속 확률 변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주제에 따라서 다른 거야. 예를 들어서 키, 뭐 몸무게, 시험 점수 이런 거는 네. 정확히 값을 알 수 있지. 네. 70점 다음에 71점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네. 근데 뭐 날씨는 오늘의 날씨 하면은 네. 시시각각 뭐예요? 달라요. 뭐 그 진짜 매 순간 시간이 지날 때마다 계속 뭐 이렇게 달라요. 바뀌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뭐라고 하고 연속 확률 변수. 그 다음에 점수처럼 딱딱 떨어지는 거 그걸 뭐라고 하는 거야? 이상 확률 변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료를 모아서 끝이 아니라 네. 이 자료를 모은 걸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정리를 할 거 아니야. 이 정리하는 과정 속에 네. 이상 확률 변수는 뭐가 되냐면 표로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값이 뭐하니까? 값이 딱딱 떨어지니까. 이해했어? 네. 이렇게. 근데 연속 확률 분포는 어떤 확률 변수는 어떻게 돼? 변수를 해서 확률 분포는 이게 이상 확률 분포가 되는 거고 얘가 연속 확률 분포가 되는데 네. 얘네 값이 시시각각 뭐하니까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로 표시는 없고 표로 표시는 불가능하고 지금처럼 뭐로 하는 거야? 그래프로 표시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했어? 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여기 이제 x라 했을 때 자, 1하고 2 사이에도 무수히 많은 숫자가 있는 거죠. 네. 그 모든 걸 표시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뭐로 할 수밖에 없다? 네, 그래프로 표시가 가능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했지? 네. 자,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 확률을 표시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p라는 기호를 쓰게 되고요. 네. 그랬을 때 px가 스몰 x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누가 주제가 선정한 예를 들어 이걸 몸무게를 하면 네. 몸무게가 이게 70kg로 하면 몸무게가 70kg일 때 확률 이런 뜻이에요. 이해했지? 그래서 여기서 그럼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확률 질량 함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왜 함수가 되는 거냐면요. 네. 여기는 이 값이 뭐 할 때마다 바뀔 때마다 확률도 뭐 하니까 바뀌니까. 이해했어?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변수를 취할 수 있는 걸 x1, x2, x3 이렇게 나온다면 xn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 변수가 되는 거야. 그렇지? 네. 그러면 그에 해당하는 뭐가 있는 거야? 그때 각각에 해당하는 확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x는 x1, xk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러면 확률이 있을 건데 그 확률을 그냥 우리가 스몰 p1, 스몰 p2에서 스몰 pn까지라고 쓴다면 네. 이해했죠?
자, 얘가 의미하는 게 확률 뭐가 되는 거고 질량 함수가 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이 스몰 p1부터 시작해서 스몰 pn까지 다 더한 값은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 1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확률로 나타내니까 우리가 확률 뭐라고 하는 거야? 분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수 분포는 뭐로 나타내는 거야? 숫자로 나타내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여기가 1, 2 해가지고 뭐 여기가 3, 2, 1 했어. 그럼 총 합치면 몇 개야? 5, 9, 2 할게요. 총 합치면 10개잖아. 이렇게 나타내면 도수 분포고 이걸 이제 10분의 1 확률로 이렇게 나타내면 이게 무슨 분포가 되는 거야? 확률 분포가 되는 거야. 이해했어? 도수 분포와 확률 분포의 차이는 저기 있는 걸 확률로 나타내냐 도수로 나타내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오케이? 네, 별거 없죠? 그 다음에 그래서 얘가 정말 확률 분포 표가 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반드시 뭘 만족해야 된다? 요거 확률의 합이 얼마가 돼야 되며 1이 돼야 되며 두 번째 각 확률은 반드시 0 이상 1 이하가 돼야 돼요. 그 숫자보다 뭐 하면 크면 쟤는 확률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확률 분포 표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해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여기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이제 뭐가 문제니? 자 여기서는 꼭 기억해. 첫 번째 뭘 기억하는 핵심이 있어. 지금 뭐라고 썼죠 지금? 네, 넓이가 확률이에요.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인지 잘 들어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시계를 한번 봐봐. 자, 여기 땅 하면 시계 보는 거야. 자, 잘 봐. 여기 땅. 자, 50초일 확률 얼마예요? 내가 딱 봤는데 50초일 확률 얼마야? 60분의 자, 벌써 틀렸어요. 틀릴 것 같은데 얘기했지. 왜 틀렸을까? 50초가 될 수가 없어요. 잘 봐. 50초 딱 되는 순간 얼마야? 51. 네. 이해해? 근데 사실 50하고 51 사이에 무수히 많은 초가 있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냐면 50초일 때는 존재하지 않아요. 네가 50초라고 인식하는 순간 몇 초가 아니야? 아니에요. 정확히 너가 얘기하려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알아? 50초에서 51초 사이의 확률이 60분의 1이에요. 인정해? 저 시계를 봐봐. 50초일 때는 선이잖아. 시계에서 딱 50초인 거는 뭐야? 선이잖아. 내 말 이해했어? 딱 50초 시침이 딱 이렇게 가리키는 거 여기가 선이라고 선. 이 순간 하나 이거 어떻게 돼? 이게 어떻게 60분의 1이에요? 아 보세요. 이 전체를 60조각하면 이거 하나예요? 이렇게 해야지 뭐예요? 60. 그렇지 이렇게 해야지 60분의 1이지.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이 넓이 뭐야? 앞에 보면 기하학적 확률처럼 이 넓이가 뭐가 되는 거야? 확률이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연속 확률 분포는 뭐를 베이스로 해야 된다고? 넓이가 확률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 저기 있는 이 S 자체가 연속적이기 때문에. 인정? 그렇지. 그 다음 봐봐. 어떤 버스 정류장에 네가 있어. 이 버스 정류장은 10분 간격으로 버스가 온대요. 오케이? 자, 그럼 너가 버스를 방금 도착했어. 버스를 탈 확률 얼마예요? 10분 간격이야. 버스가 10분 간격으로 온대. 너가 가자마자 버스를 탈 확률 얼마예요? 솔직히 모르죠. 맞지? 잘 모르겠지 무슨 소리인지. 말이 안 되는 소리니까. 가자마자 타는 게 어딨어. 그럼 가자마자 버스가 바로 와가 오는 경우가 어딨어요. 말이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 가자마자가 아니라 네가 도착해서 바로 타는 게 아니라 도착해서 바로 탈 수 있어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잖아. 이해했어?
그러니까 나누려면 이렇게 나눠야지. 너가 도착해서 1분 안에 버스를 타면 확률은 얼마야? 10분의 1. 이건 된다고. 네.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 도착하자마자라는 개념은 없다니까? 근데 우연히 왔는데 볼 수 있잖아요. 그것도 1초가 걸린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아? 버스가 와서 1초가 걸린 거야. 네. 어떻게 도착하자마자 타. 네. 이거는 불가능한 거야. 알겠어? 네. 왜냐면 시간이 계속 뭐 가니까. 흐르는 그 연속적으로 흐르니까. 자, 근데 너가 2분을 기다리면 버스 확률은 어떻게 돼요? 버스 탈 확률은. 5분에 그치. 3분을 기다리면. 10분에 그러니까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점점점 채워지는 거지. 네. 너가 10분 기다리면 무조건 타는 거야. 아, 어떤 개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분당 얼마씩 축적된다고 생각하면 돼. 10분의 1씩 넓이씩. 그래서 자, 버스는 내가 기다리는데 언제든지 동등해야 돼요. 네. 내가 버스 정거장 갔을 때 언제든지 동등해야 된다니까. 버스를 탈 확률이. 네. 그래 안 그래? 그래요. 이게 그래서 정체 분야에 졸라 짜증나는 거야. 정체되면 이게 동등해져 안 동등해? 안 그래. 근데 시골 같은 길에서는 늘 시간이 항상 똑같아요. 버스 시간. 왠지 알아? 안 막히니까. 그럼 늘 동등하게 걔네들 딱 정확히 출발하는 거예요. 마치 놀이공원에서 너가 놀이 그 기구 탈 때 항상 뭐야? 그치? 진짜 정확히 걔네는 일부러 조절을 하잖아. 네.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 그러면 놀이기구에서 이렇게 나온다. 2선에서부터 2시간. 아 진짜 2시간인데 타요. 네. 왜? 그거 다 계산해서 동등하게 하고 있으니까 계속 돌리면서 물론 중간에 뭐 사고가 난다거나 누가 느릿느릿해서 그러지 않는 이상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래서 마치 이렇게 되는 거야. 언제나 동등한 확률을 가지고 있어야 돼. 버스가 도착할 확률이. 네. 근데 내가 0초부터 내가 1분을 기다리면 맞아?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을 기다리면 내가 0분부터 2분을 기다렸으니까 내가 버스 탈 확률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분의 2. 네. 내가 3분을 뭐 했으니까 기다렸다면 0분부터 3분까지를 기다렸기 때문에 네. 3분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기다린 시간이 3분인 거예요. 3분일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왜 웃어? 너무 웃겨. 왜? 어떤 게 웃겨? 재밌죠?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설명해 준 이유는 노란 글씨 때문이야. 네. 뭘 기억하라고? 넓이 너무 글씨. 이렇게 백날 얘기해도 네? 막상 가면은 또 딴 소리 한다. 그러면 안 돼요. 네. 자, 그래서 이게 연속 확률 분포가 되기 위해서는 다시 뭐가 되기 위해서는 연속 확률 분포가 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떤 과정이 필요한 걸까? 넓이가 뭐라고 있기 때문에 확률을 했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여기 보여요? 이 넓이가 반드시 얼마가 돼야 돼요? 이 넓이가 1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 네. 넓이가 1이 전체적이니까 내가 만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졌다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가 반드시 1이 돼야지 우리는 걔가 뭐가 된다고? 연속 확률 분포가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때 여기 보이는 이 함수값 보여요? 함수값? 요걸 이제 fx를 한다면 뭐라 한다고? fx를 한다면 네. 자 이런 거는 존재하는 걸까 그러면? 이건 정말 말 같지가 않은 소리예요. 자 이게 2일 때의 확률 이 말일까? 아니지.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순간의 확률은 존재한다 안 존재한다? 없다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절대 이런 거는 불가능하고요. 이런 거는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이 fx를 자 여기 자 fx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게 확률 밀도 함수라 해요. 다시 한번 뭐라고 하냐면 확률 밀도 함수라 얘기하는 거고.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물어보잖아. 이런 거는 가능하다고. 1에서부터 2 때까지의 뭐예요? 확률 이런 건 가능하다는 거야. 네. 그럼 얘를 결국은 뭐기 때문에 넓이기 때문에 넓이가 뭐기 때문에 확률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1부터 2까지 내가 확률 밀도 함수를 적분해 주시면 돼요. 적분 안 배웠는데요, 하지. 네. 네, 그냥 그렇게 알아두세요. 너 적분이 뭐냐면 x축과의 넓이
넓이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안 배운 사람들을 위해서 보통 저 함수가 1차 함수 많이 나와요. 1차 함수는 뭐니까 결국 뭐 이런 거잖아. 이런 건 굳이 접근 안 해도 넓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아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 구하라고 하면 넓이 구할 수 있죠. 왜냐면 이거 다 쪼개서 이렇게 사다리꼴 넓이 더하기 사다리꼴 넓이 하면 되는 거잖아. 네. 이해했어 안 했어? 네,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거다. 됐지? 그럼 얘가 이제 확률 밀도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다시 뭐가 되기 위한 조건? 확률 밀도 함수는 이거가 되는 거고 이 fx가 얘는 자 음수가 되면 될 거야 안 될까요? 자 1보다 크면 될 거야 안 될 거야? 네, 상관없어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fx 값이 확률이란 말은 안 했지? 이 fx가 확률이야? 아니라니까? 뭐가 확률이라고 했어? 그치 넓이가. 그렇기 때문에 이 fx는 뭘 넘어가도 상관없어. 1을 넘어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야. 봐봐. 가장 쉬운 예시를 들어볼게. 자 0부터 2분의 1까지 정의가 내린대요. 이게 확률 밀도 함수가 돼야 돼. 0부터 2분의 1까지 이게 확률 밀도 함수가 돼야 돼. 그럼 당연히 높이는 얼마예요? 이 높이가 얼마가 될까? 정2가 내리려면 이 넓이가 얼마가 돼야 된다고 했어 방금? 1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이해했어? 그러면 밑변 2분의 1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한 개 1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높이는 얼마? 이렇게 된다고. 이해했어? 네. 그러니까 이 함수 fx 값이 4, 그러니까 1보다 뭐 해도 상관은 없는 거야. 네, 대신 5는 안 되면 안 돼. 음수는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다 알아들었음? 네. 쉽지? 이게 확률 분포야. 그럼 이제 뭐가 남았어? 대표값과 산포도. 근데 이 대표값과 산포는 자 고등학교 수준에서 배우는 대표값이랑 산포도는 딱 하나씩밖에 없어요. 중학교 때는 많이 그런 거 배웠잖아. 뭐야? 그 중앙값, 최빈값 이런 거 배웠던 거 기억나지? 하지만 고등학교에서는 이게 계산을 해야 되다 보니까 내가 하는 거는 평균밖에 없고 산포도는 똑같아요. 중학교랑 평균하고 뭘 배운다? 얘네 분산 또는 표준 편차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분산이나 표준 편차나 사실 분산에서 루트 씌운 표준 편차인 거 아니죠? 네, 끝이에요. 그래서 통계는 이렇게 먼저 주제를 선정하고 모아서 정리를 하고 그 정리한 거 기반으로 뭐랑 뭘 구한다? 평균과 분산을 구한다. 이게 다예요. 이게 끝입니다. 자, 하지만 이제 계산도 직접 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겠죠. 이 워크북 잠깐 볼게요. 워크북 준 것 중에 6번을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야. 자, 봐봐. 1번에 확률 변수 보시면 다음은 한 개의 동전을 두 번 던져서 나오는 모든 경우의 수의 집합을 S를 하고 자 뭐라고 나왔어? 앞면의 개수를 확률 변수 뭐라고 하자? 그럼 이게 주제가 된 거야. 그 앞면이 몇 개부터 몇 개까지 나올 수 있겠어요? 빵 개, 한 개, 두 개까지 나올 수 있겠지? 이해했어 안 했어? 네. 그러면 그 각각의 확률도 쓸 수 있어 없어? 있겠지? 그래서 총 4분의 앞면이 빵 개 나오는 경우는 뭐야? 4분의 1 맞아? 앞면이 한 개 나오는 경우는 4분의 2가 되겠지? 네. 그다음 앞면이 다시 두 개 나오는 경우도 4분의 1이 되겠지. 이거를 이제 뭐로 나타내면 자 주제가 앞면의 개수죠. 셀 수 있는 거야, 셀 수 없는 거야. 그치 연속 때 그냥 딱딱 떨어져. 그러면 위에 거를 풀어야 돼, 아래 거를 풀어야 돼.
위에 그렇지. 다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푸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주제를 x로 삼은 걸 기준으로 0, 1, 2를 취하는구나. 또 그럼 그때 해당하는 확률은 얼마구나? 4분의 1, 4분의 얼마? 2, 4분의 1이구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고. 이렇게 되면은 내가 완벽한 뭘 만든 거예요? 이산 확률 분포 표를 만들게 된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음? 됐죠? 네. 자,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잠깐 뒤로 넘겨볼게요. 2페이지로 넘기시면 저 8번, 9번 문제 보이시죠? 얘는 왜 그래프가 젖다구로 생긴지 알겠어? 얘는 연속 확률 분포가 아닌 거야. 네. 왜냐 그래프가 띄엄띄엄 있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px1은 얼마야? 1일 때 확률은 8분의 1이다 해도 되는 거 맞죠? 네. 이해했어? 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럼 2부터 3까지 확률은 뭐겠어? 2일 때 확률이랑 3일 때 확률을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답이 2분의 1 더하기 얼마? 4분의 1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음? 네. 네, 좋아요. 그렇게 푸시면 되는 거고 3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3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확률 밀도 함수가 나왔잖아요. 그럼 빼기 2부터 2까지는 이제 뭘 구하라는 거? 확률을 물어보지만 그 확률이 꼭 뭐다? 넓이를 구하는 말과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가 답이 돼서 밑변이 4고 맞아? 높이가 2분의 1이니까 4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해주신 1이 답이 되는 거야. 네. 19번 답이 이해했어 안 했어? 있어요. 그 다음 20번 답은 0 이상이기 때문에 0보다 큰 범위 내에서만 넓이 구하는 거야. 네. 됐지? 그래서 2분의 1이겠죠?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알아들었죠? 네. 네, 좋아요. 자, 그래서 넘어가셔서 제가 또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될 게 또 많아요. 선생님 열심히 놀지 않고 열심히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자 뭐냐면 이제 이 3번은 이제 드디어 이제 뭐라 뭘 구하는 걸로 넘어가는 거야.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걸 넘어가는 거예요. 네. 자,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뭘 시작을 할 거냐면 만약에 이제 도수 분포를 너를 위해서 좀 선생님이 다 예시를 들어가면서 좀 편하게 설명해 볼게요. 자, 도수 분포표라고 한번 볼게요. 찌질하지 말아봐. 일단 그냥 보기만 해. 자, 이건 그냥 너한테 예시를 들어보기 위해서 하는 것 뿐이야. 자, 보시면 만약에 내가 주사를 던졌어. 네. 그래서 했더니 1의 눈, 2의 눈, 3의 눈, 4의 눈, 5의 눈, 그 다음에 5의 눈. 그래서 내가 주사를 던졌을 때 1의 눈이 몇 번? 한 번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네. 한 번 던지면. 자, 주사위의 눈을 X라 하자. 네. 오케이? 그러면 내가 한 번 던졌을 때 1의 눈 한 번 나올 수 있는 거고. 네. 이해했죠? 네, 이렇게. 이게 도수 분포표예요. 네. 이거 확률 분포표를 뭐 하면? 바꾸면 확률 분포표를 바꿔. 그럼 어떻게 돼? 주사위 1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온 확률이 얼마야? 당연히 주사위 한 번 던지면 6분의 1이겠지. 주사위 한 번 던졌더니 2의 눈이 나온 확률은? 6분의 네, 이렇게 된다고. 이해했지?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평균을 구하라고 하면은 네. 어떻게 구해야 돼? 주사위 눈의 평균을 구하라고 하면 1 곱하기 1 더하기 2 곱하기 1 더하기 해가지고 어디까지? 나누기 6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너 눈치채. 이게 결국 6분의 1 여기도 6분의 이게 각각의 이미 확률로 들어온 거지. 네. 그렇지? 여기서 확률이 하면 1이잖아. 여기서 얼마고? 6이고. 됐어? 그럼 여기서 평균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구해야 돼? 이것도 다 곱한 다음에 맞아? 네. 1로 나눠야 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네. 곱해서 뭐 하기만 하면 끝나. 더 더하면 끝이지. 왜냐면 이미 확률이기 때문에 다시 보기 때문에 확률 전체 개수를 뭐 해준 거야 이미. 나눠주면 나눠줬기 때문에 그냥 곱해서 더하면 답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 네. 그래서 무슨 분포표에서는
네, 확률 분포표에서는 네. 자, 확률 분포표에서는 여기를 이제 뭐라고 하고 x1, x2 해가지고 xn이라 하고 밑에를 p1, p2 해서 어디까지를 하면 pn까지를 한다면 이때 모는 평균. 그래서 기호로 쓰는 거 익숙해져야 돼요. 이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제 x에 대한 그죠? 네. 기대값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기대하다가 영어로 뭐야? 네, 거기 이 오케이? 기대값. 자, 기대값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규리야. 선생님이 너가 이제 대학에 들어가면은 농구부를 소개시켜줄게. 라고 얘기했어. 네. 근데 농구부의 키의 평균이 190이래. 그럼 너 잘 봐. 너가 소개팅 나왔어. 자, 그럼 남자 키가 얼마라고 생각하고 있어? 90. 그렇지. 당연한 거야. 이해해? 네. 그러니까 너 얼마로 기대가 돼? 남자 키 얼마로 기대돼? 190. 그래요. 왜 평균이 얼마니까? 190. 그래요. 그래서 기대값이 곧 평균입니다. 그렇지? 물론 조그마한 거 나올 수도 있어. 하지만 어쨌든 평균이 다른 말로 뭐다? 기대값이다라는 거 잊지 마. 네. 알겠지? 그래서 이 말은 결국 x에 대한 평균이라는 뜻이에요. x에 대한 기대값이 x에 대한 평균. 그럼 이거 구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얘네들이 곱하면 다 뭐 해주는데? 네, 더해주면 돼요. 이미 이 안에 총 개수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알아들었죠? 네. 좀 무식하게 말하면 이제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시그마를 써서 말하게 되죠. 이렇게 시그마는 저번에 알려줬지? 네. 그래서 여기서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해가지고 n까지 더한다면 다 집어넣는 거니까 이 말이 되는 거야. 네. 됐지? 그래서 이제 너가 이제 어떻게 외워야 되냐? 봐봐. x에 대한 평균을 구하고 싶으면 선생님 시키는 대로 보면 돼요. 요렇게가 평균을 의미해. 시그마 pk 있잖아요. 그럼 다시 뭐가 있다고? 시그마 pk가 있으면 여기 가운데 보여? xk? 네. 요게 요거야. 알갱이야. 이 x에 대한 뭘 의미하는 거다? 평균. 외워가네. 다시. 시그마 pk가 있다는 말은 이 가운데 있는 이 알갱이 xk에 대한 평균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확률을 곱하는 것 자체가 총 개수분의 특정 개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률을 곱한 거를 더하는 건 평균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만약에 이건 뭐겠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y에 대한 뭘 구분한 거야? 확률. 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수가 확률 변수가 x가 아니라 뭐였던 거야? Y. y였던 것 뿐이에요. 이해했니? 네. 자, 그럼 좀 더. 이건 뭘까요? 그러면? X 제곱에 대한 그렇지. 아, 똑똑하네. 됐어? 이해했어?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지? 네,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평균.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이제 평균을 구하는 걸 배웠어요. 뭐에서의 평균? 확률. 그렇지. 이산 확률 분포에서 평균을 배웠다. 이 말입니다. 이제 두 번째 뭘 배워야 될까요? 평균 배웠으면 연습. 연속은 그냥 안 배워요. 어. 나중에 얘기할 거거든. 두 번째 옛날에는 배웠는데 빠졌어요 지금은. 자, 두 번째는 뭘 구한다? 대표. 아니 3분. 네, 그치 삼포도. 근데 삼포도의 대표적인 게 뭐다? 분산. 그치 분산을 구하는 거야. 그럼 분산부터 무슨 뜻인지 볼게요. 뭐 분산이 뭔지 알아? 평균에서 평균 빼는 거? 그치. 평균에서 별량에서 평균을 빼지. 네. 그럼 별량에서 평균을 빼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해? 이걸 우리가 편차라 해요. 편차. 오케이? 네. 그러면 분산은 뭐냐? 분산의 정의는 바로 뭐냐면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에요. 네. 외워. 왜
해야 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자, 이렇게 있어. 오케이? 그럼 여기 평균 어떻게 구해? 다 더해서 네. 그럼 다 곱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3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얼마? 3. 그래서 얼마? 이거지. 됐어? 그럼 편차는 말 그대로 뭐예요? 2에서 1을 빼는 아니 별량에서 이걸 빼는 거야. 네. 그래서 얼마? 됐어? 그 다음에 0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별량에서 아, 평균을 빼는 거라고. 네. 됐지? 근데 우리가 이거 분산은 결국은 3포도잖아. 3포도가 뭐야? 3포도. 그래프인데 3포가 무슨 뜻이야? 포도. 이게 얘기하면 포도 먹을 거 포도만 생각하면 안 돼요. 네? 3포도는 퍼진 정도야. 네. 3포도의 의미는 뭐라고요? 이 퍼진 정도를 수치화시키는 거란 말이야. 네. 퍼진 정도에 뭐라고? 이거는 숫자로 해야 돼. 근데 잘 봐. 여기 이렇게 편차가 음수야. 네. 그럼 플러스 있고 음수 있으면 당연히 다 더하면 얼마가 돼요? 0이 되죠. 네. 그럼 퍼진 정도를 볼 수 있어 없어? 그치. 음수가 있다라는 말은 플러스를 다 상쇄시키는 게 있어서 네. 퍼진 정도를 숫자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퍼진 정도를 숫자화로 시키려면 저 음수가 있으면 안 되지. 네. 그래서 뭐 해야 돼? 음수를 없애야 돼. 네. 음수를 없애는 방법이 뭐야? 절대할까? 네, 혹은 제곱. 아. 네, 그래서 저 음수를 없애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게 맞아요. 다 맞췄어요. 아. 하나는 네가 맞추고 하나는 내가 맞추고, 그렇지? 사이가 좋네 우리. 그래서 그러면 하나는 절대값이 있고 하나는 뭐가 있다고? 제곱이 있는데 네. 고등학교에서는 제곱만 배웁니다. 네. 그래서 제곱하는 거야. 아. 그리고 왜 평균 내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 평균 내는 이유는 사람수가 뭐하면 다르면 결과가 뭐해지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뭐 해줘야 돼? 사람수로 나눠줘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럼 평균이라는 게 뭐야? 다 더한 다음에 총 인원수로 뭐 하는 거야? 나누는 거니까. 그래서 당연히 평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3포도 중에 분산이 대표적인 거고 이 분산의 의미는 퍼진 정도의 수치화니까 그 퍼진 정도의 수치화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다? 편차의 제곱에 뭘 내는 거야? 평균을 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했지? 네. 오, 좋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이 평균을 이 x로도 쓰지만 x에 대한 평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우리 규리도 네. 이름이 규리기도 하지만 친구들 너 부를 때 뭐라고 부르니? 그 규리하면 별명 없어요? 네. 재미가 없네요. 자, 감질 있어요. 감귤? 그러면 그 감귤아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 그럼 감귤 되게 웃긴다. 자, 그래서 그치? 규리 그쵸. 그럴만 하네. 그러면 감귤아 부르기도 한단 말이야. 그게 틀린 거야? 아니지. 그냥 똑같아요. 자, 평균은 약간 이런 거야. 너의 대표적인 이 기호는 약간 너의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네. 약간 뭐야? x에 대한 뭐야? 평균. 이게 만약에 규리 같은 거라면 자 이렇게 부르기 너무 귀찮지. 그치? 네. 잘 봐. 규리야 길어. 네. 그래서 귤 하다 보니까 감귤 된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친구들 널 부를 때 귤아 이렇게 부르잖아. 귤. 네. 간편히 부르지. 네. 얘도 똑같아. 이렇게 쓰는 게 x에 대한 평균, 기대값 해가지고 평균인 건 알겠지만 네. 우리가 뭐 계산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저게 너무 불편하고 길고 불편해서 좀 간단하게 쓰는 게 m 씁니다. 이 말이나 m이랑 똑같아요. m 민이거든요. 민 네. MEAN 해가지고 그게 이제 평균의 약자로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야 이거나 이거나. 네. 그걸 왜 이걸 저렇게 설명했냐면 자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기 때문에 네. 자 그럼 분산은 이렇게 쓰기로 약속해요. 분산은 그치 완전 분산 맞지. 그치 그래서 V 이렇게 씁니다.
영어겠죠. 자, 그래서 분산 이렇게 쓰는데 이 그럼 분산을 계산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면 될까? 평균이라며. 평균하면 떠오르는 게 뭐였어? 이거였지. 네. 일단 써. 그래서 어떻게 써?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PK 쓰시면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나? 평균. 한대. 근데 여기 뭐라고 써야 돼? 편차의 제곱인 거지. 그럼 여기서 별량이 XK 아닐까? 기억나? 아까 전에 이렇게 표를 그렸을 때 여기를 라지 X라고 내가 취하는 값을 이렇게 썼잖아. X1, X2. 기억나죠? 얘가 이제 뭐예요? 별량이 되는 거야. 그럼 별량에서 뭘 빼야 된다고? 편차가 뭐였어? 평균이지. 근데 평균 이렇게 쓰면 너무 무겁잖아. 친하지 않아 보이잖아. 그래서 뭐라고 해? 근데 여기에 제곱 이렇게 써야 되겠지. 그래야지 뭐야? 말 그대로 편차의 제곱에 대한 평균 이렇게 의미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했어 안 했어? 그게 꿈인가? 분산 이렇게 되는 거. 끝. 오케이? 자, 근데 이거를 좀 더 간단히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그마 xk의 제곱 bk 마이너스 2배의 시그마 2배의 xk bk 그 다음에 더하기 시그마 m 제곱 pk 이렇게 정리가 되죠. 여기까지 이해해야 돼. 이거를 이제 뭐야 저 전개해서 분배 법칙 쓴 거예요. 아 이거 모르는구나. 자 미안해.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하나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자 시그마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했을 때 여기 이제 AK, BK 이렇게 있는데 뭐야? 얘가 지금 잘 보면 무슨 의미야? 1 집어넣으면 A1 더하기 얼마? B1 A2 더하기 B2 이런 의미 아닐까? 그래서 어디까지 더하는 거야? AN 더하기 BN까지 하는 건데 맞아? 여기서 딱 보면 같은 종류끼리 묶을 수 있지 않을까? 누구끼리? A끼리 묶고 맞아? 또 B끼리 또 뭐하고 따로 좀 묶으면 얘가 의미하는 게 A1부터 어디까지 더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또 같은 종류끼리 묶으면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이해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결론이 이거야. 덧셈하고 뭐해? 뺄셈은 시그마 덧셈하고 뭐해? 뺄셈은 쪼갤 수 있어. 덧셈하고 뭘로? 각각의 약간 분배 법칙하는 것처럼 쪼개서 쓸 수 있다. 여기까지 콜?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런 문제가 있어. 이건 어떻게 될까? 3 곱하기 A1 더하기 3 곱하기 A2 더하기 3 곱하기 A3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다 같이 뭐로 묶을 수 있을까? 3으로 묶으면 이렇게 나와 안 나와? 이해했어? 그러니까 얘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앞에 이렇게 실수배는 앞으로 뭐 할 수 있다? 네, 튀어나갈 수 있어. 여기까지 하지. 그 다음에 또 자 얘는 여기 지금 바뀌는 숫자가 K지. 여기 안에 K가 있어? 없지. 그냥 이거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P를 그냥 n번 더했다고 생각하면 거야. 이해했어? 그냥 P 더하기 P 더하기 P 더하기 P 더하기 이런 뜻이야. 근데 이게 1부터 n까지라는 건 몇 번 있어요? n번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게 총 n번 있으니까 결론이 Pn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이거 이제 이해했지? 그럼 이걸 토대로 지금 한 거라고. 무슨 말이냐면 얘가 이렇게 된 거야. 됐어?
해서 분배하고 싶어. 저기 빼기에 너무 M이 없는데 그거 어디? 그 밑에 등 아 여기? 네. 고마워. 됐죠? 네. 자 그래서 난 다음에 K가 주인공이니까 K가 아닌 건 다 앞으로 뺄 수 있어요. 곱한 거. 그래서 여기서도 EM을 앞으로 보내는 거고 EM 앞으로 뺄 수 있는 거고 여기서도 M제곱을 앞으로 뭐 할 수 있는 거야? 뺄 수 있는 거 이해했지? 그럼 잘 봐야 돼. 시그마 PK 뭐를 의미하는 거라고요? 그럼 얘는 말 그대로 뭐겠어? 평균이긴 한데 누구의? 일단 X제곱을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는 자, 시그마 PK지 누구의 평균? X의 평균 이해했지? 그 앞에 뭐가 있어 일단? EM 이렇게 하는 거고 됐지? 그 다음에 더하기 M 제곱이고 시그마 PK야 얘는 그냥 단순히 뭐야? P1부터 시작해서 PN까지 더한 거죠? 확률의 합이지 그러니까 얼마? 1 됐어? 근데 이 말이나 서로 뭐 한 거니까? 같은 거고 이 말이나 다 뭐 한 거야 지금? 같은 거지. 그럼 빼기 2m 제곱 더하기 m 제곱이지. 그러니까 빼기 m 제곱이 되는 거야. 이해했어? 근데 앞에 이렇게 생겼으니까 얘도 그래서 어떻게 써주냐면 써주는 거야. 이해했어? 그래서 그 유명한 뭐가 나오냐? 분산의 정의는 이게 맞는데 이렇게 풀다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유명한 재평형대가 됩니다. 재평 형제. 분산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된다고?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뭐 해주는데? 빼주는 걸 우리가 분산으로 계산하시면 된다 라는 의미예요. 이해했어? 이게 근데 무슨 개소리인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문제를 풀어보면 이제 알게 됩니다. 네가 우리 둘이가 알아야 될 거. 자, 평균과 뭐예요? 분산은. 자, 평균은 다 곱해서 뭐 하면 되는 거고? 더하면 되는 거고. 아, 여기는 확률에서. 다 곱해서 더하면 끝이고. 분산은 뭐 하면 된다고요? 재평, 평제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원래 분산의 정의는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긴 하지만 자, 얘보다는 얘가 좀 편하다는 걸 일단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해? 녹화가 끊긴 거 아니겠지? 어씨 안 끊겼어. 성공이야. 여기 지워도 되죠? 통계하니까 굉장히 표정이 밝아졌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요거일 때 요거 구하는 게 확률인 거야. 앞에서 우리가 배운 여기에 해당하는 확률. 자, 그래서 세 번째로 갑니다. 세 번째로 가면은 이번에는 이걸 구할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원래 이런 정사면체 주사위가 있다고 칠게요. 각각의 숫자는 1, 2, 3, 4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럼 얘 주사위의 눈을 X 할게요. 맞아? 그럼 딱 봐도 뭐가 만들어지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확률이 4분의 1, 4분의 1이 나을까? 됐어? 그러면 평균은 어떻게 구해? 네, 그래서 얼마가 나오냐면 4분의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4분의 10가 2분의 5가 나오죠. 자, 분산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죠. 그래서 봐봐. 벌써 힘들어요. 1에서 내가 다른 말로 2.5잖아. 그래서 1에서 2.5 빼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1.5를 제곱해줘. 곱하기 4분의 1. 그 다음에 또 뭐 해줘? 마이너스 0.5를 제곱해주고 4분의 1. 그 다음에 또 0.5를 제곱해주고 4분의 1. 그러면 4 해서 1.5를 제곱해주고 뭐야? 벌써 힘들어 안 힘들어? 벌써 힘들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야? 제평 평제로. 그래서 제평 평제를 이제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 제곱을 이렇게 위에다 쓰세요. 그럼 얼마죠? 그 제곱의 평균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뭐가 되는 거고 제평 평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훨씬 가벼워요. 제평이 훨씬 가볍게 구한다고. 4에다가 얘네 다 곱하는 거잖아. 그래서 1 더하기 얼마? 4 더하기 9 더하기 16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 빼는 거? 평균의 제곱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어때? 위에 부분은 훨씬 더 편하죠? 그렇죠? 그래서 하는 거야. 됐어? 자, 그런데 문제를 보세요. 자, 이번에는 여기 저기 있는 주사위 눈이 아니라 이번에는 저기 있는 모든 주사위 눈을 3배 해주고 1 더할 거야. 그럼 이제 주사위 눈이 어떻게 돼? 저기 있는 주사위 눈에다가 3배 해주고 1을 더할 거란 얘기야. 그럼 그때 새롭게 만들어진 주사위 눈을 y라고 해볼게. 맞죠? 그럼 y가 될 수 있는 건 뭐가 돼요? 4, 7, 10, 13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 또 여기도 똑같이 얼마지?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됐어? 그 평균을 구하는 건 이제 이 y를 구하는 거고 분산을 구하는 건 뭘 구하면 돼? 됐어? 그럼 여기 있는 걸 똑같이 해. 어때? 솔직히 저거는 숫자가 1, 2, 3, 4에서 할만했지만 이 새끼 제곱할 생각할 때 벌써 막 흥분되죠? 제평 평잘 생각해봐. 16 벌써 흥분된단 말이야. 그럴 때 하는 방법을 이제 알려줄게. 그럼 내가 선생님 AP까지 설명한 이유는
내가 기존 거를 구해놨는데 새롭게 만든다 할지언정 상관이 있다 없다. 저것만 알면 상관이 없이 이걸 푸는 게 아니라 이걸 풀어서 적용시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했어? 자, 그래서 시작해 볼게요. 자, 얘는 말 그대로 어떻게 하면 되냐면 평균이죠. 평균하면 무조건 시그마 못 쓰면 된다고. PK 쓰라고. 알아들었어? 그래서 평균하면 시그마 PK 쓰시고 그 다음 뭐 하냐면 이 가운데다가 뭘 쓰면 돼요? 누구의 평균이야? AXK 더하기 B의 평균이다. 됐어? 자,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나누는 거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AXK PK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BPK 끝. 벌써 느낌 오지? 실수는 앞으로 뭐 하실 거고? 뺄다면 얘네 결국 시그마도 PK지? 그럼 또 뭐를 의미하는 거야? 평균을 의미하는 거네. 맞아? 그래서 뭐에 대한 평균이 나오는 거냐면 A 곱하기 X에 대한 평균입니다. 이해했지? 그다음에 더하기 B도 앞으로 뭐 할 수 있고 뺄 수 있는데 시그마 PK 하면 확률 합이죠? 확률 합은 1일 거 아니야. 그래서 B. 그래서 저렇게 되면 저렇게.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은 어떻게 하는 거다? 약간 이렇게 이런 느낌?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는 새로 구하는 게 아니라 이 y가 뭐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잖아. 그래서 그냥 3배의 EX 더하기 1 하면 돼요. 그러니까 EX를 이미 앞에서 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구하느니 편하지 않겠냐고.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도 이걸 푸는 게 아니라 저걸 푼 다음에 적용시켜 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 표를 새로 만들어. 네.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건 어차피 이 확폭이 수원을 배우고 이걸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4, 7, 10, 13을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나중에 수열 아직 안 배웠지. 수열 배우게 되면 무슨 말인지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VY는 이제 어떻게 구하면 되냐. 재편분들은 아직 하지 말고 원리 원칙대로 정의를 이용합니다. 그럼 뭐예요? 편차의 제곱이지. 편차라는 건 별량 곱하기 평균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별량이 여기서 별량이 누구야? 이거 자체가 별량이지. 이게 별량이야. 별량에서 평균을 빼는데요. 너 평균이 뭔 거 알아? AX 플러스 B 평균 이미 구했잖아. 여기. 그럼 뭐라고 써? A 귤 더하기 B 이렇게 써야 되지. 평균은 또 EX 쓰면 안 돼요. 얘는 누구의 평균이냐면 AX 더하기 B의 평균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이해했어 안 했어? 그러면 그거에서 그거 뺀 거의 뭐라고? 제곱의 평균. 그래서 여기다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PK를 붙여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했죠? 됐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여기 있는 B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서요. 어차피 뭐 할 거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남냐면 이제 A로 묶여서 이렇게 되겠죠. 이해했어? 됐지? 근데 여기서 이제 제곱인데 이 제곱은 얘도 제곱시키고 얘도 제곱해야 되잖아. 얘가 어차피 실수죠? 여기는 A가 실수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앞으로 나가서 A 제곱으로 튀어나가시고 이렇게 된다는 거야. 됐어? 근데 이게 다른 말로 뭐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지? 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해? VX 분산. 그래서 여기는 뭐가 돼?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고 싶은 게 선생님이 뭐냐면 저 B는 아무런 상관없고요. 그 앞에 있는 A 붙인 거 있지? 그거 제곱한 거 곱해주는 거야. 그래서 결국 얘도 다시 보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V 3x 더하기 얼마니까?
이게 내 아무 상관없는 거고 얘만 제곱해서 앞으로 튀어나오니까 얼마?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계산해서 이걸 제곱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계산한 다음에 하는 거랍니다. 알겠죠? 네, 됐죠? 자, 일단은 이렇게까지 설명을 끝내고요. 정리를 조금 한 다음에 이제 문제 풀면 끝날 것 같아요. 오늘 다는 2학 공부까지는 못 하겠네. 괜찮아요. 어차피 마음을 할 거예요. 2학 공부 전까지는 다 나왔거든요. 다음 시간에 2학 공부 더 설명해 드릴게요.